안녕하세요. LA의 정교 스티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도 전 세계 어떤 민족보다 성실하고 똑똑한 한인 이민자들과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의 경제 독립과 금융 지식을 위해서 오늘 영상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금리, 인플레이션이라는 폭풍이 곧 지나간다. 그러니 잘 버텨야 이긴다라는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주식시장에 큰 폭풍이 불고 있죠. 어마어마한 변동성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 그 주된 원인이 두 가지죠. 금리 상승이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염려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금리 문제인데요. 10년물 그 채권 금리가 가파르게 올랐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금리라는 것은 미국 정부에서 그냥 가파르게 오르도록 용인할 수가 없어요. 이 10년물 금리가 마냥 여러분 오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10년물 금리도 어찌됐건 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미국 정부에서 용인할 수 없는 게요. 만약에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서 2%까지 오르잖아요. 그리고 2.1%, 2.3% 이상 이렇게 오르게 되면요. 주식시장은 대혼란에 빠집니다. 돈이 싹 빠져서 금리를 많이 주는, 이 이자율을 많이 주는 채권으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미국 주식시장에 붕괴가 오죠. 여러분, 그걸 가만히 지켜볼 미국 정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 연준과 이 재무부 이쪽에서는 당연히 이 금리를 적절히 조절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파르게 오르면 결국은 나름대로 또 조절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 지난 금요일 날 마지막 때는 1.55까지 올라갔다가 1.44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적절하게 조치를 할 거예요, 연준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염려를 안 해도 돼요. 이게 그냥 무한대로 여러분 올라가 버리면요, 결국 주식시장에 붕괴가 오기 때문에 연준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거, 어떤 액션이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돌아온 탕자 게리 블랙 아저씨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자, 테슬라를 잠시 떠났다가 돈을 좀 만지고 돌아온 탕자 이 게리 블랙 아저씨도요. 이 10년물 금리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 10년물 만기 이 금리가 상승함으로써 결국은 volatility in Tesla and other growth name, 즉 테슬라와 다른 빅테크 주식의 엄청난 변동성을 일으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my advice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Sit tight. 자, 엉덩이 쫙 붙이고 잘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버티고 있으라는 거예요. 절대 움직이지 말고 잘 버티고 있으라는 얘기죠. 자기는 나갔다 돌아와 놓고 근데 어드바이스가 뭐냐? Sit tight. 여러분, 절대 움직이지 말고 자, 가만히 있으면 이 금리는 안정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sit tight 하십시오. 여러분, 어디 움직이지 마시고 가만히 버티고 있으면요, 이 금리는 자연스럽게 안정을 띠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주식의 안정감도 찾아오겠죠. 미국 주식을 공포에 떨게 했던 또 다른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나스닥에 소속되어 있는 대부분의 성장 주식들을 아주 곤두박질치게 만든 그 주된 원인이 바로 인플레이션이죠. 미국 시장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걱정과 염려가 아주 번지면서요, 굉장히 그 미국 시장에 좋지 않은 분위기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테이션을 하게 되고 이제 그 돈을 이렇게 빼서 다른 쪽으로 돌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이요, 이 그래프가 그 오일 가격의 그 흐름이거든요. 여러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물가가 오르는 거거든요. 물가가 오른다라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그 상품이 뭐냐 하면은 바로 오일입니다. 오일 가격이 올라가면 물가가 상승한다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오일 가격을 주시해야 되는데요. 자, 지금 오일 가격에 지난 1월 달부터 해서 쭉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지난 2020년 11월부터 보시면 쭉 우상향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특히 주목해야 될 지점은 2021년도 1월 달 정도부터인데요. 자, 1월부터 보게 되면 가파르게 또 올라가죠.
저 2021년 그 시작할 때 그때 가파르게 오르는 모습이 보이고 그러다가 수평을 걷다가 횡보하다가 또 2월 달부터 가파르게 또 상승하고 있죠. 2월 달에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지금까지 왔고,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사실은 목요일까지 63불 이상을 넘어갔죠. 그러다가, 금요일 날 61불로 이렇게 떨어지게 됐거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걸 디테일하게 살펴볼 텐데요. 2021년도 1월 달에 가파르게 올라갔고, 2021년도 2월 달에 또 한번 수직 상승을 했다라는 점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름값이 갑자기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이 현실 속에서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워렌 버핏입니다. 전설적인 투자자죠. 워렌 버핏이 최근에 알려졌는데요. 그 애플 주식을 팔고 또 GM 주식을 팔아서 버라이zon과 쉐브론을 샀다라는 소식이 최근에 공개되었죠. 사실 이것을 파일링 할 때에 비공개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버핏이 무엇을 샀을까? 애플을 팔고 그래서 뭐 이것이 테슬라가 아닌가 뭐 등등의 그런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쉐브론과 버라이zon을 샀다라고 알려졌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워렌 버핏 전설적인 투자자 그리고 그의 회사 버크셔 해서웨이가 왜 이 쉐브론이라고 하는 기름 회사, 오일 회사, 전통 회사를 회사의 주식을 샀을까라는 의문이 들잖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 지금 올해부터는 바이든 행정부가 그린 에너지, 즉 신재생 에너지로 정책을 짜고 그쪽으로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데 왜 현재 바이든 행정부와는 거꾸로 가는 듯한 이런 전통 오일 회사에 투자를 했을까라는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버크셔 해서웨이와 워렌 버핏이 바보가 아니죠. 전설적인 투자자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워렌 버핏은 이렇게 정확하게 예상한 거예요. 아까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그 오일 가격의 상승을 봤죠. 1월 달에 아주 급하게 상승한 걸 보셨죠. 2021년도. 그리고 2월 달에 상승한 거 보셨죠. 수직 상승하듯이 올랐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워렌 버핏과 이 버크셔 해서웨이는요, 어떤 걸 예상했냐면 적어도 1분기 혹은 상반기 내에는 기름값이 많이 오를 수 있다고 예측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지금 백신이 공급되면서 빠른 속도로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도 줄어들고 있어요. 자, 백신이 상반기 내에 이게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 미국에 빠르면 3월달, 4월달에도 충분히 집단 면역에 이를 수 있다라고 기사들이 뜬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백신이 공급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기업에 복귀하고 또 기업들이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되면은 경기가 회복되겠죠. 경기가 회복되면은 기름을 많이 사용하겠죠. 오일을 더 많이 사용할 거 아닙니까? 오일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 또 물가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적어도 오일 값이 많이 떨어져 있다가 1월부터는 가파르게 상승할 거라는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이 워렌 버핏은 쉐브론에다가 투자를 한 거죠. 자, 여러분, 이게 논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워렌 버핏이 쉐브론이라고 하는 기름 회사에 투자했다고 해서 이 사람 옛날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평가하시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너무 교만한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워렌 버핏도 롱텀 장기 투자자이지만 그러나 자신들의 지분에 포트폴리오에 항상 스윙 트레이드를 합니다. 분기마다 때로는 뭐 한 달에 한 번씩도 여러분 그렇게 스윙 트레이드도 하는 그런 여러분 회사예요. 대부분의 주식들 또 많은 주식들은 롱텀으로 가지고 가지만 그리고 사실 롱텀 중에 애플이라는 주식을 샀잖아요. 그런데 한간에 보니까 여러분 워렌 버핏이 애플 주식을 팔았다라고 해서 애플 주식을 다 정리한 것으로 자꾸만 오도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워렌 버핏이요, 애플 주식을 지금 샀는데 최근에 판 것은요, 극히 일부예요. 여전히 지금 이 워렌 버핏이 소속되어 있는 이 버크셔 해서웨이예요. 이 그 포트폴리오의 40%가 여전히 애플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부를 팔아서 쉐브론을 산 거예요. 사실 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버핏이 오일 회사에 투자를 한 이유는 오일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 계속해서 기름값이 왜 오르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름값이, 즉 오일값이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것과 똑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아까 그 오일 가격의 그래프를 봤듯이 1월 달에 상승했고 2월 달에 수직 상승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2월 달에 왜 그렇게 가파르게 오일 가격이 상승했냐? 바로 가장 주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장 많이 이 오일을 생산하지 않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오일 생산을 감축하겠다고 얘기했어요. 무려 하루에 100만 배럴씩 감축하겠다라고 발표를 해버립니다. 1월 초에. 자, 이들이 이유를 내세운 것은 생산이나 이런 것이 여전히 더 안 되겠다, 경기 회복이 늦어지겠다 이렇게 예측하면서 기름을 더 이상 우리가 많이 생산하지 않고 하루에 100만 배럴씩 줄이겠다라고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줄이는 날짜가 언제냐면은 2월달, 3월달에 이 2개월 동안은 사우디아라비아가 감축하겠다 100만 배럴씩 한 거예요. 자, 그러자 기름값이 2월달부터 폭등하기 시작한 거죠. 그 전부터 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리 또 기름을 사재야 되지 않습니까?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1월부터 해서 계속 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월 달에 지금 우리가 2월 한 달 동안 아주 가파르게 이 기름값이 오른 겁니다. 기름값이 이렇게 오르니까 당연히 투자자들은 이거 인플레이션이 오겠다. 여러분, 당연히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름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요, 결국은 기업들이 기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일을 사용해서 많은 여러분 물품을 생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름값이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물품의 가격, 상품의 가격이 오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민한 투자자들은 이거 인플레이션이 온다. 그러니까 자산을 다시 재배치해야겠다. 이렇게 방향을 전환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영향을 입히는 것입니다. 2월달 오일 가격을 가파르게 상승시켰던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텍사스의 한파가 덮친 거죠. tek사스에 정말 전례 없는 그런 눈폭풍이 몰아치면서 모든 공장이 폐쇄되고 아주 많은 부분에 데미지가 컸습니다. 특히 텍사스에는 이 오일 공장들이 많단 말이에요. 오일을 시추하는 공장도 많은데 이 모든 것들이 멈추게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CNN 비즈니스에서 이렇게 보도를 한 거예요. US oil rises above $60. 자, 이 미국의 오일 가격이 60불 이상으로 뛰어 올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61불, 62불, 63불까지 갔다 61불 다시 떨어졌거든요. 자, 여러분, 이 텍사스의 이 덮친 이 현상은요, 여러분, 장기적인 겁니까? 일시적인 겁니까? 당연히 일시적인 거죠. 일시적으로 이런 환경 문제 때문에 갑자기 들이닥친 거예요. 예상치 못했죠.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겁니다. 누가 이걸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덮치니까 기름값이 사우디아라비아도 감산한 데다가 또 경기도 회복되는 데다가 여기에 텍사스까지 이 치명타를 입게 되니까 미국 내에서 기름값이 갑자기 막 폭등을 하게 된 거예요. 특히 2월 달에 막 수직 상승한 걸 우리가 보게 됐죠. 자, 그런데요, 재미난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왜 3월 정도가 되면 기름값도 안정이 될 거다. 기름값이 안정이 되면 인플레이션이 안정이 될 거다라고 보는 이유가요. 갑자기 사우디아라비아가 1월 달에 2월 달, 3월 달 감산할 것이다. 하루에 100만 배럴씩 감산한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로 인해서 1월 달에 2월 달에 가격이 올랐는데, 근데 갑자기 사우디아라비아가 오일 이 생산을 더 늘리겠다. 우리가 감산했던 것을 취소하고 다시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Raise oil output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를 두고 주변에 얘기가 많아요. 아마 미국에서, 미국 정부에서 압력이 들어가지 않았나. 사우디아라비아에게 기름값 더 이상 오르지 않게 너희들이 좀 제발 생산 좀 해라. 이렇게 모종의 압력이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어찌됐건 사우디아라비아가 기름을 더 생산하겠다. 그래서 기름값 안정에 이제 힘을 쓰겠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여러분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생산을 많이 하니까 미국의 오일 가격이 이제 3월부터 다시 생산을 늘리겠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 3월 달부터 이 기름값의 안정이 올 수밖에 없겠죠. 충분히 그렇게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를 하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금리죠.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물론 금요일 날 이제 주춤하면서 다시 내려왔죠. 여러분, 이 연준이요, 금리가 마냥 오르는 거, 수직 상승하는 걸 보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요, 미국 주식시장이 완전히 폭락을 해버려요. 그걸 누가 용인하겠습니까? 연준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당연히 금리가 사정없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적절한 액션이 취해질 겁니다. 그래서 연준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요, 적절하게 해서 결국은 금리를 아주 천천히 올리게 될 것이고 적절하게 붙잡아 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까지 살펴봤던 오일 가격인데요. 오일 프라이스는 결국 인플레이션과 연결되는 건데 3월부터 안정 찾을 거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일 가격이요, 마냥 막 65불, 70불대로 오르는 걸 용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일 가격 상승은 곧 물가의 상승이고,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결국은 미국 경제에 치명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미국 정부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요, 미국 정부가 이런 걸 그냥 가만둘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금리와 인플레이션의 염려로 2월 한 달 동안은 시장에 격한 변동성이 찾아왔죠. 그래서 정말 많은 빅테크줄, 거품이 낀 부분들이 빠진 게 사실이에요. 잘 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3월부터는 금리도 그리고 오일 가격도 나름 안정을 찾게 되면 결국은 주식시장도 안정을 찾게 되고 결국은 주도주들에게 다시 자금이 흘러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앞으로 주시해야 될 것은 3월 달에, 다음부터 월요일부터 이제 장이 열리게 되면 금리와 오일 가격을 좀 주시하시면서, 그리고 미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찬찬히 살펴보시면서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의 정교수TV였습니다.